안녕하세요. 일요일의 남자 코드나입니다. 네, 주말 잘 보내셨나요? 네. 제가 매주 일요일 오후에 이번 주 재료매매 관심 섹터 및 종목이라는 제목으로 나주다 카페 그리고 제 블로그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지수는 코스피는 여전히 박스권 장세이고 코스닥은 우상향 중에 있습니다. 지수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고, 시총이 큰 종목들도 강하게 움직이는 장세이기 때문에 그날 재료 있고 뉴스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공략을 하시면 될 것 같은 장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애플과 관련된 뉴스가 있었죠. 그래서 애플이 상승을 했고 우리나라도 금요일날 자율주행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쪽 관련돼서 이제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추가로 이번 주 26일 금요일이죠. 2021 서울 모빌리티 쇼가 개막이 됩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섹터는 계속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 내내. 그리고 이런 내용들 한번 읽어보세요. 네, 우리가 이제 게임이나 NFT, 메타버스에 이제 빠져 있다 보니까 2차전지 관련주들이 지금 뭐 전고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PCB, 삼성 폴더블폰 이런 관련주들도 계속해서 우상향 중에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도 한번 눈여겨보시고 수익 관점에서 접근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주 일정 한번 볼게요. 자, 주말에 오늘이죠. 넷플릭스 드라마 지옥이 공개 첫날 전 세계 드라마 순위 1위를 기록을 했다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뉴스죠. 공개 당일 1위를 했다라는 건 재료 관점에서 가산점을 줄 수 있고, 그런데 반면에 이미 오징어 게임이 1위를 한번 했잖아요. 그죠? 그런 이제 1위라는 상징성 측면에서는 가산점이 떨어질 수 있다. 그런데 오징어 게임은 공개한 지 8일 만에 1등을 했는데 얘는 당일날 1등을 했어요. 이게 이제 오징어 게임 효과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1위를 하면서 그 안에서 이제 다뤘던 뭐 게임이라든지 그리고 뭐 추리닝 그리고 달고나 이런 아이템들 관련된 확장성이 있었어요. 계속해서 이슈화 됐었고, 그런 관점에서 지옥이 그런 확장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보면 좀 퀘스천이다. 그러면 지옥 관련주가 상승을 하려면 1위를 계속 이제 수성을 해야 된다. 즉 그게 흔들린다라고 하면 이제 반짝 상승으로 끝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CJ ENM이 지난주에 좋은 뉴스가 2개 있었어요. 첫 번째는 나라랜드 제작사인 미 엔데버 얘를 인수를 했다라는 뉴스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날 꽤 큰 상승이 나왔고, 장 끝나고 SM 지분 인수를 한다라는 뉴스 때문에 장 끝나고도 이제 좋았습니다. 그리고 SM 라이프 디자인, SM CNC도 시에로 괜찮은 상승이 나왔어요. SM의 지분 인수는 SM 계열에게도 이제 호재이긴 하고, 이런 시너지 측면에서 CJ ENM에게도 큰 호재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CJ ENM 물적 분할 예정 공시가 떴어요. 이 공시를 한번 보면 물적 분할을 통한 신설 법인 설립 추진이라고 나왔죠. 결정이 됐다라는 게 아니라 추진을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공시입니다. 자, 분할 대상 사업 부분이 예능, 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 사업의 주요 제작 기능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인적 분할, 물적 분할에 대해서 공부해 볼 필요가 있는데, 물적 분할은 분할 대상이 되는 회사가 상장을 하지 않고 모 회사가 100% 지분을 갖는 그런 관계로 분할이 되는 걸 이제 물적 분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CJ ENM의 물적 분할은 나중에 결정이 됐을 때 공시가 뜰 텐데 그때 한번 봐야 돼요. 그 내용을 분할되는 사업부의 그 매출의 크기라든지 그 사업부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실망 매물이 나올지, 왜냐하면 분할되는 회사의 사업부가 가지고 있는 매출의 크기가 크다라고 하면 그런데 그 사업부가 따로 분할이 돼서 상장 회사에서 빠진다.
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실망 매물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물적 분할이 결정이 됐을 때 이 공시를 봐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월요일은 CJ 쪽보다는 SM 쪽을 공략하는 게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참고하시고, DPC 물적 분할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다뤘는데, DPC 합병은 좋은 합병이죠. 왜냐하면 DPC는 스틱 인베스트먼트의 어떤 영업 활동, 투자 활동에 따라 움직이는 회사이기 때문에 DPC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매출의 크기라든지 상징성은 굉장히 작죠. 자, 근데 스틱과 합병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 합병은 좋은 합병으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물적 분할을 통해서 DPC를 상장에서 빼버리고 스틱으로 상장을 시키겠다. 상장회사를 유지를 시키겠다라고 하니까 DPC 물적 분할은 저는 개인적으로 호재라고 보여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목할 거는 그에 따른 일정이겠죠? 네, 그때 제가 일정을 말씀을 안 드렸는데, 물적 분할 관련돼서 일정을 봐야 된다. 네. 그리고 이제 합병도 아직 결정 안 됐으니까. 제가 합병과 관련된 글을 카페에다가 쓴 적이 있어요. 네, 그런 거 참고하시면서 DPC 물적 분할은 나중에 일정을 보면서 공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위메이드의 미르포 NFT 거래소가 다음 주 23일 날 런칭을 한다라는 이제 뉴스가 있습니다. 위메이드 미드포 NFT 거래소는 상징성이 있어요. 이제 그런 기대감 때문에 계속 이제 선반영이 나왔던 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3일 날 런칭을 하면 그날 뉴스가 뜨고 이제 슈팅이 나오면 그때 이제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플랜을 가지고 접근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하시고. 자, 초록뱀 미디어의 드라마 어느 날이 27일 날 쿠팡플레이를 통해서 방영을 합니다. 드라마가 방영이 될 때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건 그 드라마를 연출한 PD, 그리고 작가, 배우들을 좀 봐야 돼요. 그 이전에 드라마를 연출을 했을 때 얼마나 흥행이 됐는지, 그런 이제 PD와 작가의 네임밸류를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고, 배우는 유명 배우가 나오면 좋겠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중간중간에 강의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조금씩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 놓치지 마시고 나중에 매매하실 때 잘 유용하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초록뱀은 드라마 어느 날이 27일 날 방영을 앞두고 있고, 그리고 얼마 전에 750억 규모의 3자 배정 유증을 했어요. 지난주에 이제 금액이 납입이 완료가 됐죠. 3자 배정 유증을 하면 납입일도 봐야 된다. 납입일 공시에 써 있습니다. 네, 그것도 잘 보셔야 되고, 자, 내년 초에는 BTS 세계관을 그린 유스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의 아저씨, 네, 이거 대기 중에 있고, 이거 참고하시고. 자, 초록뱀은 지난번 750억 규모의 3자 배정 유증을 했을 때 거기에 참여했던 업체들을 보면 최대 주주인 초록뱀 컴퍼니, 그리고 롯데홈쇼핑, 위메이드, 빗썸, 버킷 스튜디오, 이런 업체들이 참여를 했어요. 지금 이제 위메이드, 빗썸, 버킷 스튜디오 같은 NFT 관련된 대표적인 이제 업체들과 NFT 관련돼서 뭔가 사업을 계속해서 키워 나가려고 하는 모습이 이제 보이는 거죠. 그 유증만 봐도 최대 주주인 초록백 컴퍼니의 지분율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번 3자 배정 유증으로 최대 주주의 지분이 증가가 됐다라는 건 이 초록백 미디어의 향후의 어떤 사업에 대한 성장 가능성, 이런 것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초록뱀 미디어는 앞으로 좀 더 좀 위쪽으로 갈 수 있는 룸이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은 자, 애플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플카 뉴스 있었고,
네, 11월 26일 날 서울 모빌리티 쇼 개막을 하니까 자율주행 쪽,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쪽, 네, 그리고 카메라 쪽, 이런 쪽 관련주를 좀 추려놓고 이번 주 계속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참고하시고. 다음은 넥슨 GT. 던파 모바일이 사전 등록 시작을 11월 25일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던파 모바일은 2020년에 중국에서 이제 출시를 하려고 했는데 못했죠. 근데 그때 사전 등록을 받은 숫자가 6천만 명이 넘었어요. 우리나라 인구수만큼 사전 등록을 했죠. 중국이 워낙 인구수가 많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그만큼 기대감이 컸던 게임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오픈을 하는데 사전 등록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던파 모바일은 시장에서 굉장히 좀 기대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BTS 오프라인 콘서트가 11월 27일, 28일 날 LA에서 공연을 하는데, 이게 그동안 온라인으로만 진행을 하다가 2년 만에 처음 하는 오프라인 공연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상징성이 있어요. 상징성이 있고, 그러면 BTS 소속사인 하이브 뿐만이 아니라 엔터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움직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엔터 쪽은 SM 쪽, 하이브, SM 쪽, 그리고 YG 플러스, 이런 쪽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기타 일정으로는 카카오 게임즈가 25일 날 2,090억 규모의 유중 납입일 예정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중이 뜨면 납입일을 봐야 된다. 꼭 기억하세요. 자, 다음으로 원전 관련해서 한정기술이 지난주 금요일 날 원자로 설계 전담 조직을 해체한다라는 그런 뉴스 때문에 원전 관련해서 이제 기대감이 끝난 게 아니냐라는 이제 실망 매물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장 종료 후에 한정기술이 다시 이제 긍정적인 해명 공시를 냈어요. 네, 그런 관점이 아니다. 근데 앞으로 더 뭔가 수출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이제 재배치하기 위한 관점이다. 뭐 이런 내용으로 해명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외에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원전 관련 쪽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이큐가 1대1 무상증자 공시를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했는데, 밑에 위치나 그리고 기업의 어떤 그 리포트나 이런 거 봤을 때 권리락 전까지 한번 관심 있게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거 참고하시고, 그리고 정부 부처 주간 일정 보도 계획에서 제일 개인적으로 눈에 띄는 게 요거예요. 네, 이게 보면 수소 충전소 전략적 배치 계획 심의 의결을 한다라는 거니까, 자, 의결이 되면 보통 슈팅이 나와요. 의결이 되면. 그래서 수소 충전소 관련해서 좀 종목을 추려볼 필요가 있겠다,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정부 부처 주간 일정 보도 계획 관련해서는 제가 좀 주목할 만한 일정 관련해서 제가 빨간색으로 볼드체로 표시를 해놨으니까, 네, 이거 한번 참고만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일정이라고 하면 그거 관련주들 한번 추려가지고 일정에 따라서 매매하셔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한 주 일정 제 관점에서 한번 정리를 해봤고, 또 좋은 일정 있으면 댓글로, 유튜브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저도 매매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지 않는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내용이 워낙 좋아요. 그죠? 저도 짧지 않은 시간 들여서 이렇게 정리를 했고, 내용이 괜찮았다면 주변에 추천 많이 부탁드리고 많이 알려주세요. 이번 한 주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